제가 진료실에서 보면 노모를 이렇게 모시고 오셔서 줄기세포 주사 한 번만 놔달라. 그럼 벌떡 일어날 것 같으시다. 그런 분도 있으시고 또 모 인사, 유명 인사께서 줄기세포 주사를 맞고 뭐 치매가 갑자기 좋아졌다. 또 어떤 분은 반대로 뭐 몇 천만 원짜리 주사를 내 관절에 맞았는데 관절이 안 좋아서 맞았는데 왜 하나도 안 좋아지냐 이렇게 오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줄기세포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줄기세포 치료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할 정보를 좀 확인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줄기세포라는 거는 분화가 끝나지 않은 미성숙 세포다 이럽니다. 분화라는 거는 이제 세포가 점점 더 전문적인 세포로 발전하는 그런 단계를 말하는데요. 줄기세포가 신경도 만들고 간세포, 심장세포, 근육, 연골 이런 걸 만듭니다. 그래서 줄기세포의 특징이라면은 자가 재생산능이 있고 분화능이 있다. 여러 가지 세포로 갈 수 있다. 이런 그런 특성들이 있고요. 그런 걸 잘 확인을 해야만 우리가 이게 줄기세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요즘 지방을 이렇게 빼서 농축을 하면 거기에 줄기세포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줄기세포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죠. 줄기세포의 종류를 보면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아줄기세포, 그다음에 유도만능줄기세포, 성체줄기세포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본다면 이 배아줄기세포라는 거는 이 정자와 난자가 수정을 해서 2개가 되고 4개가 되고 세포 분열을 하죠. 그래서 한 100개, 한 200개 정도 됐을 때 그 세포를 떼어내서 그걸 분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실험실에서. 그렇게 하면 우리 몸의 모든 세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잘하면 사람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배아줄기세포에 대한 연구가 뭐 인공장기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각광을 받고 있지만 실제로 윤리적인 문제, 가만히 두면 사람이 되는 세포인데 떼어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제일 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난자는 기증을 받고 세포 핵의 모든 DNA의 인체 정보가 다 있습니다. 그 세포 핵을 환자의 세포에서 떼어내서 융합을 시킵니다. 융합을 시켜 놓으면 수정란하고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다시 이제 세포 분열을 하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중간에 아까 100개, 200개 단계에서 세포를 떼내면 다시 똑같은 배아줄기세포와 같은 그런 기능을 갖는 그런 세포를 저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지만 실제로는 이거는 윤리적인 문제 사실 없을 것 같지만 사실 더 많습니다. 이 사람을 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세포를 가지고 자기를 또 만들 기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윤리적인 문제가 더 많아서 염려가 많고 실제적으로 이 성공률이 많이 높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연구에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유도 만능 줄기세포라는 거는 이번에 노벨상을 탔죠. 일본의 야마나카 신야 교수가 이걸로 역분화 줄기세포라고도 하는데 이 기술로 탔습니다. 이거는 그런 염려를 좀 다시 없애주는 그래서 자기 세포에다가 이 배아줄기세포가 보여주는 그런 유전자를 조작을 해서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이게 마치 아까 100개에서 10개 정도 늘어난 그 수정란에서 늘어난 세포를 떼어낸 것과 거의 같은 특성을 갖는 그런 세포로 역분화가 됩니다. 자기 세포를 다시 분화를 거꾸로 시켜서 줄기세포처럼 만들어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런 세포가 지금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체줄기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성체줄기세포라는 거는 이 인간이 형성된 다음에 그 몸에서 얻을 수 있는 줄기세포를 말합니다. 그래서 되게 제일 많은 게 조혈모세포입니다. 혈구는 태어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만들어지죠. 그래서 조혈모세포가 인간의 몸에 제일 많고요. 특히 골수, 그다음에 아기가 처음 태어날 때 제대혈에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간엽줄기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간엽줄기세포는 골수나 뭐 제대혈 온몸에서 현재는 모든 조직에서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굉장히 양이 적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통 뼈나 연골 이런 걸 만드는데 요즘은 신경도 만들 수 있다고 그러고 온몸의 모든 세포로는 못 가지만 일부 세포로 갈 수 있는 그런 세포들입니다. 뭐 신경줄기세포라든가 뭐 근육줄기세포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자기 몸에서 나오는 거고 대부분 또 다른 사람 몸에서 나온 거라도 면역 반응을 별로 안 일으킵니다. 그래서 현재 세계적으로 이제 줄기세포 치료 현재 적용하고 있는 거는 거의 다 성체줄기세포입니다. 성체줄기세포에 있어서 아주 흔한 이 경우가 이제 골수인데요. 골수에 보면 대부분 이 화면에서 보이는 거는 제일 위쪽에 있는 모든 동그란 이런 세포들은 혈구세포입니다. 골수는 원래 혈구세포를 만드는 조직이기 때문에 대부분 혈구를 만듭니다. 아래쪽에 조그맣게 있는 게 몇 가지 있는데 그게 이제 간엽줄기세포가 일부 있습니다. 보통 혈구줄기세포에 뭐 100분의 1에서 10,000분의 1 정도 숫자로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방세포가 골수에도 지방세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농축하면 줄기세포 치료다 이렇게 하는 게 무리가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뭐 배추밭에 인삼이 조금 심어져 있는데 그 밭에 있는 걸 전부 걷어서 끓이면 그게 인삼 엑기스다 이렇게 말할 수 없겠죠. 그랑 비슷하게 그렇게 하려면 거기 있는 인삼만 따로 빼서 인삼만 따로 키워서 인삼밭을 만들어야지 그걸 농축했을 때 인삼 엑기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면에서 최근에 오해가 굉장히 많고 사실 상온이 개입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 관련한 정보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기사도 워낙 많고 여러분들 들리는 얘기도 많고 그래서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게 줄기세포 치료제라는 걸 말하는 건지 줄기세포 시술인지를 좀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얘기지만 줄기세포 치료랑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를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약, 신약, 줄기세포 치료제라고 하는 거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감독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포를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많은 세포 중에 줄기세포를 빼내서 그걸 따로 이렇게 증식을 시켜서 사람 몸에 나중에 넣어주려고 키우면 여러 가지 조작을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영양성분도 넣어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그때부터 약입니다.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약은 굉장히 엄격한 이 과정을 거쳐서 심의 과정을 거쳐서 허가를 받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식약청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시술이라는 거는 세포에 아주 조작을 거의 안 하는 경우, 예를 들면 원심 분리만 한다든가 그냥 피를 빼서 다시 관절에 넣어준다. 예를 들면 그런 경우는 신약까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도 괜찮은지에 대해서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이런 데서 그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술에 대해서 비용을 청구를 하려면 물론 대머리라든가 뭐 성형 뭐 이런 거 할 때 하는 거는 이런 허가도 안 받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문제만 안 생기면 되겠죠. 그래서 신약으로 만약에 줄기세포를 따로 아까 그 배추밭에서 인삼만 따로 키워서 인삼을 키우는 그런 조작을 일단 가하게 되면 이런 신약 개발 이 트랙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1상, 2상, 3상 이런 한 10년에 걸치는 사람에게 적용해서 문제가 없고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그냥 시술로 이렇게 해서 사람한테 적용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줄기세포 치료하고 기사라든가 뭐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해가 정확한 이해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줄기세포냐 아니면 줄기세포가 일부 함유된 거냐 그리고 이게 줄기세포 치료제냐 아니면 줄기세포 시술이냐 그게 좀 차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임상시험 결과 임상이면 임상 몇 상 결과인지 그리고 동물 실험 결과는 아닌지 허가나 승인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이런 걸 좀 판단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걸 한번 볼까요? 첫 줄기세포 치료제 하티셀그램 시판 허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식약청에서 줄기세포 치료제를 허가를 내줬다. 메디포스트의 카티스템 제가 관여를 했던 개발에 관여했던 관절염 이제 재생 치료제인데요. 식약청 품목 허가를 취득했다.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어떤 걸까요? 첫 번째 줄기세포 치료제인가요? 아니면 줄기세포 일부 함유 치료제인가요? 이거는 이 회사들의 기술이 줄기세포를 따로 분리해서 10여 년 동안 임상시험을 해서 나오기 때문에 줄기세포 치료제입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의 성분이 줄기세포입니다. 일부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 주성분이 줄기세포입니다. 임상시험 결과는 허가가 났다는 게 임상 3상까지 다 완료가 됐다는 얘기라서 상당히 이 근거가 있는 자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허가나 승인사항은 식약청에서 다 검토를 해서 여기까지 된다. 뭐 심근경색이 된다, 관절염이 된다 이런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맞춰서 하면 됩니다. 자, 요즘 굉장히 세간의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관절염에 골수에서 골반에서 뭐 줄기세포를 뽑아서 주사를 넣어주면 관절염이 좋아진다 하는 기사인데요. 자, 이거는 줄기세포일까요? 줄기세포 일부 함유일까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골수의 대부분 혈구 줄기세포이기 때문에 관절에는 관엽 줄기세포가 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줄기세포 일부 함유입니다. 실제로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줄기세포 치료제일까요? 시술일까요? 임상시험 허가는 또 어떨까요? 승인사항 에 대해서 잠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골수에서 추출하면 줄기세포를 따로 추출하기 전에는 굉장히 1% 이하의 세포만 저희가 관절염 같은 데 쓰는 줄기세포 치료제입니다. 허가는 이렇게 세포 분리하는 이런 원심 분리기가 허가를 받았고
세포를 보면 실제로 세포에 줄기세포가 100분의 1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적은, 사실은 굉장히 적은 수입니다. 1cc에 한 1000만 개 가까이 줄기세포가 있어야 관절염에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좀 적은데,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한 20명밖에 안 되지만. 그리고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연초에 고시가 됐습니다. 비급여로 받을 수 있게 허가가 났는데, 15세 이상, 50세 이하 연령층이고 외상 등으로 인한 연골 손상, 이렇게 딱 적은 허가 사항이 딱 정해져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부족한 듯해서 나오고 나서 치매 치료에도 쓸 수 있다 그러고 지방만 뽑아도 줄기세포가 된다고 해서 보도 자료로 한 2주 조금 넘어서 또 나왔습니다. 이 치료가 허가받은 거는 퇴행성 관절염이나 연골연화증 같은 데는 안 된다. 그다음에 자가 지방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라는 거는 평가된 적이 없다. 인정이 안 된다는 얘기고요. 뇌졸중이나 척추 손상, 신경계 질환에는 지금 근거가 없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게 지금 너무나 많이 쓰이고 있어서 좀 경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본다면 줄기세포 일부 함유, 그리고 줄기세포 치료제가 아니고 이건 시술입니다. 그리고 임상시험은 없는 거죠. 임상시험 없고 사람에게 하는 일부 임상시험이라고 안 하는데요. 이거는 그냥 적용 결과 이런 게 있습니다. 허가 및 승인 사항은 관절염은 안 되고 15세, 50세 다 보건복지부에서 고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만 되는 거라는 걸 아시고, 신경에는 이런 데 못 쓴다, 이런 게 이제 확인할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기사도 최근에 있었습니다. 충북대 연구팀이 줄기세포 치료를 이용해서 치매 치료에 성공했다. 제목을 이렇게 써서 깜짝 놀라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인간의 신경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쥐에서 기능이 좀 좋아졌다, 그런 겁니다. 서울대 의대에서 지방줄기세포가 치매 치료에 효과가 있는 걸 확인했다. 그래서 지방줄기세포가 사람 겁니다. 근데 쥐에다 한 겁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거는 보면은 줄기세포 치료일까요? 아니면 줄기세포 일부 함유된 걸까요? 이거는 줄기세포고 지금 치료제 개발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줄기세포 치료제이지만 임상 몇 상일까요? 이건 임상이 아니고 동물 실험이죠. 그리고 허가 및 승인 사항은 당연히 해당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줄기세포를 가지고 치매 치료는 동물 실험이나 연구자 임상 단계지, 임상 1상, 2상 정도 겨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많이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잠깐 나왔지만 이 무허가 의약품 치료, 제조, 판매, 그래서 줄기세포 치료제를 무허가로 판매했다. 이게 어떤 거냐? 아까 말씀드린 줄기세포를 따로 분리해서 키웠기 때문에 약으로 분류가 됩니다. 여러 가지 약 조작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러고 나서 그걸 사람에게 쓰려면 1상, 2상, 3상 이렇게 단계를 거쳐야 되나? 그러지 않고, 심지어는 동물 실험도 안 하고 사람에게 그냥 주사로 넣어줍니다. 그러면 혹시 좋아지지 않겠느냐? 누가 치매가 좋아졌다, 그래서 처벌을 받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중국, 일본 가서 맞고 오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몇 천만 원, 1억 막 이렇게 맞으셨다고 하는데, 보면은 동물 실험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동물 실험 결과도 없고 임상시험 결과도 없는데 본인이 몇 천만 원 내고 동물이 돼서 주사 맞고 효과가 있는지 그런 효과를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굉장히 사실은 비윤리적이죠. 그래서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잘 아시면 절대 그렇게 할 일이 없을 것 같고요. 줄기세포 치료라는 거는 그 난치병 치료에 있어서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현재 지금 세계 최초로 줄기세포 치료제가 각 분야에 한 3개 정도가 허가를 받아서 최초로 개발한 나라라서 임상 적용이라든가 중개 연구에 있어서 선두에 있기 때문에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지원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치료법을 인체에 적용한다는 것은 아주 조심스럽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적용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적절한 규제가 앞으로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